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승원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2년 3회 시험, 그죠? 3회 시험이 이제 CBT로 바뀌었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총평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전 문제까지는 이제 다 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2회까지는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됐었는데, CBT로 이제 문제가 시험이 변경이 되면서 문제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듣는 거로는 일단은 1과목부터 4과목까지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거의 99%, 99.9%라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나오고 있고, 5과목도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대신 이제 신기술 용어들이 들어가겠죠. 지속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 CBT 같은 경우는 그래요. PBT는 하루에 딱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 CBT는 여러, 예를 들어 7월 2일부터 22일까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다른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날짜나 시험 보는, 그죠?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문제 구성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이 시험이 계속 진행되면은 CBT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쉬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약간 이제 복불복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CBT는. 그것도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2회 때, 2022년 2회 때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죠. 그죠? 엄청 어렵게 나왔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PBT 시험에서 CBT로 시험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CBT 방식이 PBT보다는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PBT에서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기출 문제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먼저 이제 다 문제를 출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CBT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시험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합격 인원수 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도 이제 합격 인원, 정보처리 기사 인원을 이제 1년 동안 책정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합격되면 이제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이런 케이스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일단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과목부터 4과목은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나 이제 강의에서 대부분 다 출제돼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2022년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보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1, 2과목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보통 1, 2, 3과목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따셔야 되고, 4, 5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는. 4과목에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 5과목에는 신기술 언어가 들어가요.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막 처음 보는 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시는 것은 이 점수를 어떻게 좀 획득해야 되냐, 이런 거에 좀 비중을 많이 두셔야 돼서 1, 2, 3과목은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뭐 8점 이상까지 좀 계획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4, 5과목은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커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머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또 처음 이제 정보처리 기사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점수 많이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 5과목은 점수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공부할 때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50점에서 6점 사이, 그죠? 뭐 40점 아래로 되면 꽈락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50점 이상은 40점 이상 받겠다, 이건 안 돼요. 40점 이상 받으려고 공부하면 꽈락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적어도 10에서 15점 이상 그 꽈락에서 멀리 떨어지게 55점 정도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계획을 하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필기 시험은 1, 2, 3과목은 80점 이상, 4, 5과목은 60점 이상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합격 점수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쪽에서도 상당히 또 프로그래머 언어 코드가 어렵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필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필기에 나왔던 코드가 실기에 영향을 주듯이
또 실기에 나왔던 것들은 그러니까 전 시험이죠. 역으로 또 필기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 실기 시험에 나왔던 코드들, 그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기 또 이제 필기 보고 실기 공부하시면 제가 실기도 이제 뭐 그 기출 문제는 다 해설 찍어 놓고 이제 해설 찍어 놓고 책에다 이제 그 보건 문제긴 하죠. 실기도 이제 문제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거의 99% 완벽하게 복원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코드들 되게 어려운 코드도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우리 필기에서 보는 코드보다 쉬운 것도 있지만 되게 어렵게 나온 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일단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은 필기 때도 도움이 되지만 실기 때도 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SQL 문제도 이제 뭐 결과를 그냥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SQL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필기에서는 그 3과목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쪽이 조금 이제 약간은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약간 쉽게 느껴지는데 이게 실기로 오면 또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셀렉트문 자체 긴 거를 필기는 이제 이렇게 그 지문에 있는 거 골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기 같은 그걸 직접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같이 필기 공부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실기는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뭐 빈칸 작성, 뭐 전체 작성 이거 다 어차피 실기나 필기 다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연계해서 좀 같이 보시면은 공부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 자체는 물론 이제 2022년 2회 시험이 매우 어렵게 나왔죠. 필기가. 그 2회 시험보다는 일단 난이도는 훨씬 더 이제 평이해졌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2회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PBT에서 CBT로 변하면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1과목부터 어떤 게 나왔다라고 쭉 저 써놨는데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다 나왔던 거죠. 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사실 다. 그죠? 다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근데 아니면 이제 교재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의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왔으니까 간단히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도 그렇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블랙박스 테스트는 실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형사 관리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필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필기보다 실기 과목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의 일부분을 갖다 우리가 실기로 보긴 하지만 실제 문제를 또 보다 보면 실기도 요 범위에서만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정부 처리 기사 범위 전체로 뜨니까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기에 나오는 내용 중요한 것들도 문제로 나왔던 것들 다 봐놓으면은 그게 어차피 다 실기에 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기를 준비하신 분도 그렇고 실기를 준비하신 분들도 두 가지를 이제 필기 공부할 때부터 좀 연계해서 하겠다, 한 덩어리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사실 뭐 여러분 따로 이제 뭐 보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99.9%는 지금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 그죠? 중요하게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프레임 언어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프레임 언어는 이게 워낙에 이게 범위가 넓어요. C 언어 자바만 해도 엄청 범위가 넓은데 운영체제는 네트워크가 또 들어가니까, 그죠? 범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 그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5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개념을 어렵게 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 새로운 용어 문제가 얼마나 나오냐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PBT보다 CBT가 그래도 새로운 용어 나오는 어떤 그 빈도가 좀 적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지금 나왔던 용어들, 문제로 나왔던 거는 다 이제 기출로 나왔던 거는 기출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3회를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근데 실기는 또 공부할 게 많잖아요. 또 여유가 많지는 않으니까 잠깐만 쉬시고 바로 이제 실기 공부를 또 시작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2022년 또 지금 이제 출제해서 2022년까지 쓴다라는 발표는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 번 시험이 바뀌면은 일반적으로 공단에서는 5년 정도 이상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23년에 조금 과목에 뭐 많이 변경은 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변경은 될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게 이제 아마 올해 뭐
뭐 하반기 넘어가면 좀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3회 때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3회 때 실기까지도 노리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필기보다 실기가 범위가 더 이제 축소된다고 하니까 공부할 범위 더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지선다 문제로 푸는 거와 단답형이나 약수형 문제 푸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까 본 거에서 뭐 형상관리다. 형상관리가 뭔지 대충 알아도 형상관리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거든요. 사지선다에서. 근데 형상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시오. 그럼 뭐 한 번도 안 써보면은 내가 형상관리 알고 있긴 한데 시험장에서 이거 쓰질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깊숙한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2022년 3회 필기 시험에 대한 총평은 이걸로 끝내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은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빨리 좀 여유 있게 실기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나중에 또 실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